강원도 지역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뉴욕에 있는 강원도민들도 모금을 통해 피해 복구에 동참했습니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이 지원한 한인 입양인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2020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가 닷새 만에 초과돼 종료됐습니다. 이지패스 이용자가 타주에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인 칸디다 속 진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최근 뉴욕과 뉴저지주에도 상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진화되고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뉴욕에 있는 강원도민들도 모금을 통해 피해 복구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퀸즈 플러싱에서 열린 뉴욕 강원도민의 밤. 뉴욕 일원 강원도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고향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민회는 지난 4일과 5일 강원도 인제와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 5개 시, 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모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영원 회장은 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대형 산불이 발생해 행사를 강행해야 할지 기로에 서기도 했다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에게 조그마한 정성을 전달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에 행사를 통해 구호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향후에 도민의 밤을 통해서 화재 의원금을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많은 모금을 해서 강원도지사님한테 직접 보내려고 해요. 또 라쿨의 수익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이 기증을 했어요. 기증한 물건을 옥션을 해서 거기서 돈을 좀 만들어서 보내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회는 이날 마련된 구호기금 $10,000를 뉴욕을 방문 중인 박대용 강원도 글로벌 투자 통상국 과장을 통해 강원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향 강원도에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도와온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이 지난주 첫 번째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6년 재단이 설립된 이후 꾸준한 노력 끝에 지난주 지원해온 입양인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은 현재 8명의 입양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의 노력이 성과를 냈습니다. 1966년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조이 알레시 씨는 1992년 어무차 신청한 여권이 거절되면서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알레시 씨가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1992년 대선에 투표를 했다는 것. 당시 선거 관계자가 확인을 게을리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알레시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미국에서 추방당할 것을 염려해 25년이라는 세월을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은 2017년 알레시 씨와 만나 그녀의 시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변호사들과 노력했고 지난 3일 알레시 씨가 거주지인 텍사스 휴스턴에서 선서식을 갖고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은 알레시 씨가 단체가 설립된 2017년 이후 시민권 문제를 해결해드린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다며 시민권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이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을 찾는데 용기를 낼 수 있는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들과 함께 도와주려고 많은 입양인 단체와 또 한인 사회에서 이게 좀 홍보를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 이 일과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 시민권법 개정으로 미국으로 입양되는 입양인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됐지만 법의 허점으로 인해 18,000명에 달하는 한인 입양인들이 여전히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은 현재 알레시 씨 외에도 8명의 한인 입양인들을 돕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한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입양와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는 수많은 입양인들을 돕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은 오는 6월에는 후원의 밤 행사를, 오는 추석에는 작년에 이어 입양인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강경 이민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막지 않으면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범죄와 마약을 허용하는 열린 국경은 안 된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남쪽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주당은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경을 닫고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임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닐슨 장관이 남부 국경 폐쇄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던 것에 비춰볼 때 사실상 경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공로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고 밝히며 케빈 맥컬리넌 미 국경세관보호국 국장이 후임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고객 명단을 이민 당국에 수시로 넘겨준 숙박 체인 모텔6에 대해 워싱턴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모텔6는 거액의 배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주 검찰은 주 내에 있는 모텔6 체인점들이 약 8만 명의 고객 명단을 영장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불법적으로 넘겨줬다며 모텔6 측을 고발한 데 대해 모텔6 측과 $1,200만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퍼거슨 주 검찰총장은 모텔6 측의 행동은 주민 수만 명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물론 가족을 해체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주 검찰은 최근 모텔6에서 이민자가 체포된 사례가 9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모텔6는 지난해에도 히스패닉 고객들의 정보를 IC와 공유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멕시코계 권익옹호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76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IC 요원들이 2017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모텔6 두 곳에서 최소 20명을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텔6 직원들은 회사 규정에 따라 IC 요원들의 고객 정보 요구에 협조했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1962년 가주 산타바바라에 1호점을 내면서 하루 숙박료를 $6만 받아 모텔6로 이름 붙여진 이 숙박 체인은 미 전역에 1,420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 숙박료가 수십 달러 수준이어서 궁핍한 이민자들이 미국 내 초기 정착을 위해 많이 묵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주가 주민들을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풀타임 이민 전문 변호사 19명을 지정했는데 뉴욕시에서 2명, 롱아일랜드에서 1명의 변호사가 지정됐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뉴욕주가 지정한 21곳의 기회센터와 협력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방문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미나와 워크숍 등의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에게는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회센터는 한인 대상으로 퀸즈 플러싱의 민권센터를 비롯해 퀸즈의 메이크 더 로드와 커뮤니티 하우스, 북부 맨하탄 이민자 권리연대 등 7곳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 분야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 난민, 가족 재결합 문제, 추방 재판 등과 시민권 취득 절차, 여행 허가서 승인, 가족 이민 신청 등입니다. 또 가정과 조직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범죄자를 색출, 처벌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인 U비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T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 지난 1일 승인된 2019-2020 회계연도에서 쿠오모 주지사실이 추진하는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와 이민자 아동, 가족 보호 서비스인 프로젝트 골든도어 프로그램 등의 $1,000만 예산이 배분돼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률, 건강 복지 서비스 확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됐던 2020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가 닷새 만에 초과 접수돼 종료했다고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석사용 쿼타 2만 개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을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0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가 닷새 만에 학사용 쿼타 6만 5천 개를 초과 접수해 종료했으며 앞으로 도착하는 학사용 H-1B 신청서와 중복 신청 서류는 거부돼 모두 반송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석사용 H-1B 쿼타가 마감되면 종전대로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H-1B 사전 접수 추첨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 는 전체 추첨 기회와 2만 개 석사 학위 쿼타 면제 추첨 등 2번의 우선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어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에 비해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급행 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는 H-1B 신청자 추첨을 위한 신속한 데이터 입력 작업을 위해 5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지패스가 주마다 할인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가 타주를 가더라도 같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뉴욕, 뉴저지에서 이지패스 차량 대부분이 톨을 내면서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구간 통과 시 정상가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 자동차협회가 밝혔습니다. 특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관할 다리와 터널의 경우 이 기간 이지패스를 통해 통행료를 낸 9,200만 건은 할인 없는 정상 요금으로 지불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7천만 건은 뉴저지 차량이 뉴욕주에서 이지패스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경우 뉴욕주 발행 이지패스 부착 시 미드타운 터널이나 와이스톤 브릿지 등에서 지불하는 톨은 할인이 적용된 $6.12인데 비해 뉴저지주 이지패스를 부착한 차량은 같은 곳을 지나면서 정상 요금인 $9.5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헨리 허드슨 브릿지의 경우 뉴욕 이지패스는 $2.80, 뉴저지 이지패스는 $7를 징수하며 베라자노 네로스 브릿지는 이 같은 편차가 더 커 각각 $12.24와 $19였습니다. 한편 전국 이지패스를 관리하는 기관의 PJ 윌킨스 상임이사는 이지패스는 각 주별 통행료 정책까지 관여하지는 않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각 주 교통 담당 부서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지패스 통합 징수 시스템이 필요한데 각 주별로 이를 동의해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홍역 환자가 한 달 사이 2배가 증가하며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퀸즈 플러싱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와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5개 보로 홍역 확진 환자 통계에 따르면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서만 지난해 10월부터 총 25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해 지난달에 2배에 가까운 126명이 늘어났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윌리엄스버그 202명, 보로팍 49명 등 브루클린에 홍역 확진 환자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퀸즈 플러싱에서도 2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에서는 166명의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해 지난달 26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0일 동안 18세 이하의 홍역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쇼핑몰, 문화센터, 학교, 식당, 심지어 교회 같은 종교시설의 출입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일부 어린이들이 홍역에 감염되는데 귀국 후 지역 어린이들에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통 유대교 부모들이 백신 접종에 협조적이지 않으면서 지역 내 어린이들 사이에 홍역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홍역 집단 발생 지역 영유아들은 접종 시기보다 예방접종을 앞당겨 하는 것이 좋고 한 번만 맞은 20, 30대라면 추가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인 칸디다 속 진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최근 뉴욕과 뉴저지주에도 상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칸디다 속 진균을 급박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세균 목록에 추가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은 면역 기능이 약화된 사람이 주로 감염되는데 지난 5년 동안 감염 사례가 전 세계에서 늘어나며 최근 뉴욕과 뉴저지, 일리노이주에 상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은 베네수엘라와 스페인, 영국, 인도와 파키스탄, 남아프리카의 병원들을 휩쓸은 바 있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은 감염자 접촉은 물론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 장비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은 주요 항진균 의약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 세계에서 가장 처치하기 힘든 보건 관련 위협 중 하나인 약물 내성 감염의 주요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약 개발과 항균제 오남용 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물 내성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연간 200만 명이 약물 내성 감염에 감염돼 이 중 20만 3천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에서 문제 단체로 찍힌 미주 총연이 또다시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8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총연합회가 회장 선거 시작 전부터 또다시 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남문기 전 미주 총연 회장에 대한 후보 자격을 선관위가 갑자기 박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문기 후보가 지난 2013년 윤리위원회 징계로 영구 제명됐다는 이유였는데 남 후보 측은 이는 모두 거짓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30일 영구 제명에 대한 소명권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남문기 후보는 제명된 적이 없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총연을 좌지우지하는 일부 원로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회장 선거를 이끌어왔고 이 때문에 분규 사태가 끊임없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이민희 회장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유진철, 이정순, 김재권, 박균희만 아니고 남문기, 김성리, 김영만, 최병연, 그 이호영, 신필령, 그 위에 김길남, 그 위에까지 전부 다 그분이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20년이나 넘은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구합니다. 손 떼십시오. 그리고 물러나십시오. 그러고 대우받으십시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회칙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자료도 갖다 놓고 보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거는 제명받은 게 맞고 제명받았으면 복구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앞서 선관위 측은 총회장 선거 등록 마감을 앞두고 사전 고지 없이 언론 취재를 금지시키는 등 돌발적인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회장 선거 때마다 내부 갈등을 일으켜 이른바 문제단체로 지정됐던 미주 총연이 또다시 분쟁 조짐을 보이면서 정상화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개솔린 가격이 오르면서 최고 4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2.8센트 오른 갤런당 3달러 78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개솔린 가격 비교 사이트인 가스버디닷컴에 따르면 프리미엄의 경우 평균 갤런당 4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제프리 스프링 남가주 자동차협회 공보관은 화재가 발생한 정유소의 복구 지연 등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개솔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개솔린 가격 역시 지난 11월 4일 이후 최고 수준인 3달러 7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9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 명단에 따르면 이형로 공인회계사와 저스틴 킴 아이러브 대표, 이진 아벨리노 그룹 대표, 박종환 엘리트 교육그룹 회장 등이 이민사회는 물론 미국 주류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시상식은 5월 11일 맨하탄 앨리스 아일랜드 역사박물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뉴욕시 맨하탄의 유명 어학원 어메리칸 랭귀지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돌연 문을 닫아 한인 등 유학생들이 비자 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작스런 운영 중단에 유학생들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신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ALCC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문을 닫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학교에 협력팀을 보내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올류테판에 위치한 한인 대형 교회 팰리세이드 교회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교회 측이 이번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데는 지난 2004년 교회 건물과 인근 공터 등을 담보로 벨리 내셔널뱅크로부터 300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나 재정난으로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은행 측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차압 소송을 당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팰리세이드 교회의 채무액은 모두 약 240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5시쯤 우드사이드에서 MTA 소속 Q18 버스가 혼다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근 상점에 위치한 베이글 플러시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버스 운전사와 버스 승객 등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베이글 가게 안에는 직원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과속으로 달리던 혼다 승용차가 버스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영상 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맑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